미 상무부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1.8로 집계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 의장 해임 만류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관세발 인플레이션 반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에서 4.4%로 떨어지면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란이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NHK는 일본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유지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유럽연합에 부담스러운 정도의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네, 주식시장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증시도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대되는 기업들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크립토 위크를 소화한 비트코인, 현재는 12만 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진 상태인데요. 관련 소식들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이제 굿모닝 오늘의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소폭 밀려났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 현재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건 경기 방어주 쪽, 유틸리티 쪽이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이미 소비재 섹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진했던 건 에너지와 헬스케어 쪽이었는데요. 자, 종목 단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 테슬라,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기대감 힘입어서 3% 넘게 뛰었는데요. 현재 329달러까지 올라선 상태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생각보다 양호했던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눈높이 그리고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5% 넘게 급락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주 채권과 외환 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다시 한번 7월 금리 인하 지지 발언을 남겼는데요. 7월 FOMC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힌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bp 하락하면서 4.42%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98 중반에서 움직였고 또 여외 시장에서 원달러 원율 소폭 하락해서 1391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주 증시 관전 포인트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의 핵심 재료들, 핵심 이벤트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고요. 경제 지표는 대체로 무난한 편인데요. 우선 월요일에는 6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고요. 이와 함께 버라이즌과 도미노 피자의 실적도 챙겨봐야 되겠고, 화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 만큼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따로 남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6월 기존 주택 판매와 함께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예정돼 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공개되고 또 이날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진행될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챙겨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7월 S&P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공개되고요. 인텔의 실적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끝으로 금요일에는 내구재 수주와 함께 HCA 또 차터 커뮤니케이션의 실적까지 공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주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 그리고 또 상호 관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각국의 무역 협상이 핵심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이번엔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저와 함께 기업별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 3% 넘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엔비디아 지난장은 쉬어가면서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그래도 172달러 선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지난 거래일 나왔던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실적도 체크해 보시죠. 우선 지난 거래일 나왔던 실적 3M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번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3M 어떤 브랜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테이프 브랜드입니다. 양면 테이프부터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죠. 무역 긴장에도 성장을 지속해줬다라는 실적을 내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날 주가는 3%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3.65% 하락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는지,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간 가이던스 상향했습니다. 매출과 함께 EPS 가이던스의 중간값도 전반적으로 기존의 수치보다는 올려잡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CEO는 실행력을 개선했고 또 상반기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EPS도 자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재 수요는 그 안에서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가 좀 덜 팔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인 현 시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언급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울프 리서치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 하향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내놓은 가이던스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소비자 부문 노출 때문인데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광고가 좀 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좀 덜 노출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외환 효과부터 비용 절감 그리고 투자 지출을 좀 조절한다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점과 함께 목표 주가도 유지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빅테크들의 실적 미리 봐볼까요? 이번 주 좀 주목할 빅테크들의 실적 바로 테슬라부터 알파벳까지 이번 주부터 신호탄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3개월간의 주가 추이와 함께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지 수치부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죠. 테슬라와 알파벳 모두 지난 거래일에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전기차의 수요 계속 둔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부진 쭉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더해서 또 얼마 전에는 고위 임원이 이탈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이런 세 가지 악재를 이겨낼 만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냐가 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에도 역성장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솔직히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개월간의 주가 추이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의 주가 추이 알파벳과 비교해서 보기만 하더라도 등락을 반복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되는 수치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7월 23일에 나오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새벽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상승부를 켜면서 지난 장세를 가져갑니다. 알파벳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AI 전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공격적으로 AI 전략을 업데이트해 주는지요. 앞서 비교를 해봤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 3개월간 계속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매출과 EPS 예상치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 실적 발표에 월가의 눈이 쏠려 있는데요. 현 시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유효할지 지금부터 바로 잡으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의 출발은 이분과 함께하죠.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소폭 나오면서 12만 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크립토 위크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있던 이제 제니우스 법안이 예. 통과가 돼서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7월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는데 역시 그 시장에 정말 난다긴다 하는 트레이더들이 모인 이 코인 시장 쪽에서 차익 그렇죠.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그 서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죠. 하락폭도 뭐 3에서 5% 가까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인 관련주들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코인을 직접 거래하시는 분들은 네. 24시간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시총 1위인 비트코인도 12만 3천 달러 신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예. 11만 8천 달러 정도까지 네, 내려온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역시 3% 4%대 급락을 했고요. 그렇죠. 또 시총 3위에 있는 리플이 사실은 7년 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역시 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법안이 다 통과된 게 아니고요. 나머지 2개 법안은 예.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하락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요. 이제 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관련주들이요? 네, 네. 그다음에 로빈훗이라든지 아니면 서클 같은 네. 경우도 사실은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게 상반기 서학개미들 순매수 1위 종목은 물론 테슬라입니다. 예. 테슬라를 앞서갈 수는 없고요. 네, 그 2위 종목이 서클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반기 2위 종목이긴 하지만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을 보면 1위인가요? 서클이 1위입니다. 대단하네요. 순매수 1위고요. 예. 순매수 금액만 보더라도 서클이 8,765억 원이고요. 테슬라가 2위인데 3,743억 원이니까 예, 차이가 2분의 상당하네요. 1도 안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순매수 3위 종목이 코인베이스, 뭐 예. 5위 종목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래서 전부 코인 관련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염을 통했는데 이제 그 뭐 뉴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예. 것처럼 이제 단기 조정이 들어간다면 낙폭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참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뭐 항상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목들을 또 빠르게 찾고 또 빨리 매수에 나서는지. 지금은 뭐 셀러 뉴스가 나오면서 대표님 말씀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관련주들도 좀 소폭 밀려나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관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호 관세 데드라인까지 뭐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태죠. 관세 관련 소식들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제 거의 말일이긴 하지만 며칠 안 남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동맹국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사실상 반발이 지금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상호관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게 러시아는 100%, 그다음에 브릭스의 대표 주자인 브라질은 50%, 그다음에 캐나다가 35%, EU가 30%인데 EU가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EU의 경우는 15%에서 20% 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부과했던 EU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EU 쪽에서는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이 안 되면 보복 관세를 준비하겠다고 보복 관세 리스트까지도 다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또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은 앞으로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세 10%를 더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과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또 그런 와중에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를 했어요. 물론 이 덕분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금 관세로 인한 혼란이 이번 주 내에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관세가 지난번처럼
다시 또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타코 트레이딩도 사실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관세가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되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인데 이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은 증시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7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61.8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왔고요. 5개월 내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좀 네. 괜찮네요,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해서는 물론 16% 하락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세를 아직 그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지 않고 있고 기업들이 이거를 부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5년 기대 인플레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또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국채 금리가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동안 10년물, 30년물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불안을 지금 가져왔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 불확실성이나 관세로 인한 이런 부담 같은 거는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경제 지표들을 뜯어보면은 미국 경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관세 충격이 상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 PPI, 소매파무 다 강한 상태잖아요.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종목 단으로 넘어와 보면은 지난주에 테슬라가 또 어려운 장에서도 3% 정도 강하게 뛰어줬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캐시우드 펀드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뉴스가 아마 좀 강세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콜옵션 증가했다는 소식도 역시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15일 날에는 또 인도에서 쇼룸을 이제 해갖고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4만 달러 중후반대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인도에서는 7만 달러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들을 했지만 관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또 테슬라 측의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 출시를 예고했다라는 거. 여기 뭐 LG의 지금 그 배터리가 이제 탑재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캐시우드 펀드에서 코인베이스를 팔고 테슬라를 매수했는데 1,870만 달러 정도를 매수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상승보다는 상당히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인 게 신당 창당 얘기가 나왔을 때 300달러 선을 지켜줬다는 거거든요. 290달러로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300달러 회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350달러 그 위에 직전 고점들 쪽이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3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350달러가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00달러와 290달러 정도가 지지선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23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며칠만 기다리면 실적 발표고요. 어차피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가이던스 문제에서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나오면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300달러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라도 3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300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저가의 매수에 나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 1위를 찍고 나서 계속 뭐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어떻게 보시죠? 그나마 이제 잘 가고 있다가 한번 주춤했어요. 예.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춤했는데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예. 올라도 뭐 1%, 빠져도 1% 이게 천천히 지금 신고가 돌파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춤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하원에서 중국 그 위원회 공화당 위원들이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H20 그 칩 그렇죠. 대중국 수출 재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게 그것- 열렸다가 이제 그거를 또 반대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주가가 잠시 주축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시총 4조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AI는 시작이기 때문에 시총 10조까지 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젠슨왕 CEO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어떤 중재자 역할까지도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대중 수출 재개가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동안은 사실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서 좀 많이 망설였는데 예. 만약에 165달러에서 160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준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씩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 중국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또 항상 늦게 나오잖아요. 네, 8월 맞습니다. 말쯤이나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는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표시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는 조금씩 담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AI 전력 전쟁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뭐 수혜주들을 꼽자면 이 탈렌 에너지가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하루 동안에 24%가 급등했어요. 상당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주가가 한 주당 330달러 고점을 찍고 328달러에 마감이 됐으니까 지금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주당 40만 원이 넘는 주식이거든요. 굉장히 고가주인데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주식인데 지금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의 가스 화력 발전소를 35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갭 상승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았다는 거는 장중에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크게. 그렇죠. 예,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장대 양봉이 쓰면서 거래가 실리는 모습, 그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탈렌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회사의 현금 흐름이 40% 이상 증가하고 계속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나 가이던스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도 좋네요. 네, 그래서 에버코어라든지 이런 투자은행들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클레이즈는 359달러, 그다음에 뭐 UBS는 366달러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고가주인 만큼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네, 나중에 그리고 조정을 이런 받았을 종목은 때 장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급등했을 때는 일단 좀 차익 실현하거나 비중을 줄여놓고 장기간 또 횡보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 눌림목 구간을 들어가서 장투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 종목 정도로만 담아두고 좀 네.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AI 전력뿐만 아니라 지금 AI 헬스케어 쪽, 신약 개발 쪽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담고 계신 종목이죠. 네.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그 상반기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0위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AI 그 자동화 실험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혁신 바이오테크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AI 자동화 AI 플랫폼을 통해서 수백만 건의 생물학적 이미징, 그다음에 오믹스 데이터를 고속적으로 생성하고 분석하는 AI 기반의 기업인데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로슈라든지 엔비디아, 바이엘 이런 글로벌 파트너십 이런 대형 제약사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 제약사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뭐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 3상이라든지 또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는 게 이런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 지금 12달러 정도가 일봉상의 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달러 정도인데요. 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지금 6달러 근처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쭉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사실 10달러 이하 주식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일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20달러에서 50달러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임상이 언제 실패할지 또 이런 알 수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역시 임상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